이마 축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넓은 이마가 스트레스 분들은, 상안부 비율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 성형외과 탁원입니다. 균형 잡힌 얼굴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얼굴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상안부와 중안부와 하안부 중에서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이 상안부입니다. 이 중안부와 하안부는 양악, 윤곽 수술 등의 뼈를 깎아야 하는 반면에, 이 상안부는 이마 축소나 모발 이식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마 축소는 수술 직후에 즉각적인 시각적 만족감을 줄 수 있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마 축소도 부작용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마 축소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계속 영상을 준비해왔었죠. 반대로 오늘은 이마 축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넓은 이마가 스트레스 분들은, 상안부 비율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 테일러 탁!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마 축소를 받고 직접 수술 후기를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경험에도 이마 축소는 수술 초기부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대박날 케이스를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이마가 넓어야겠죠. 저는 축소하는 절대량보다는 얼굴에서 중안부와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따지는데, 이 중안부보다 10% 이상 넓은 이마의 경우에는 이마가 넓어 얼굴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마 축소 효과가 크겠죠. 또한 헤어라인 형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모지거나 M자가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이마보다는 종 모양, 즉 위아래로 원형으로 긴 이마가 이마 축소 효과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수술됐던 개인적인 기록은 3.8cm인데요 정말 기록적이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cm 정도가 넘어가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피부 톤이 하얀 분이 상대적으로 흉터가 더 눈에 띄지 않아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마를 얼마나 줄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보통 평균적인 얼굴 형태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헤어라인과 미간부터 코끝까지의 비율이 0.9 대 1 정도로 디자인을 하여서 이마를 줄였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얼굴이 좀 긴 분들은 이 비율이 대략 0.85 대 1 정도까지도 해도 단점을 커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보다 적은 비율이 되면 얼굴 전체의 비율이 깨져서 중안부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얼굴이 될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율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피 탄력을 꼭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수술 전 글라이딩 테스트를 통해서 축소가 가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스스로 예측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마 축소를 많이 하시는 전문의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글라이딩 테스트는 사실 스스로 해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그러면 이거를 예측해보고 어느 정도 비율로 줄이면 좋을지에 대한 평가는 거울을 보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 하면 좀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셀카를 찍으면 렌즈 왜곡 때문에 비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찍어서 확대하거나 혹은 타인이 찍어준 사진으로 본인의 비율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예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은 넓은 이마가 아니다, 어떤 경우는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이마 축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저희 모교인 연세대 성형외과 교실에서 발표한 논문에 있는 것인데,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위아래로 둥글고 긴 모양의 종 모양의 헤어라인이 이마 축소에 제일 적합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발 이식이 더 적합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글라이딩 테스트 시에 두피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축소가 가능한 양이 적은 경우에도 모발 이식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이마 축소만으로는 어려운 얼굴이 있을까요? 이마가 위아래로 매우 넓고 양옆으로도 매우 넓은 경우에는 이마 축소로 위아래 길이를 줄이고 양옆 길이는 모발 이식으로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카울릭 헤어, 소할튼 머리라고 하는 헤어라인이 머리카락이 완전히 뒤로 누워있는 소할튼 머리의 경우에도 이마 축소보다는 모발 이식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이마 축소를 하고 싶은데, 많이 하고 싶은데 두피가 생각보다 거의 안 움직일 경우 이마 거상 대상인지를 확인해보고 이마 거상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이면 이마 거상과 축소를 같이 하게 되면 4에서 6mm 정도는 이마를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라이딩 테스트가 많이 안 움직이는 분들은 이마 거상을 하면 이마 축소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눈썹이 올라오면서 이마가 줄어드는 효과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마 거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마가 넓고 눈두덩이와 눈썹뼈가 유독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마 축소를 하면서 눈썹뼈 축소를 해주게 되면 이마의 축소의 절개로 좀 더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눈썹뼈 축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이 하면 좋을 케이스이긴 합니다. 테일러 탁! 자, 오늘은 이마 축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이마 축소는 접근성이 비교적 쉬운 수술이지만 부작용이 100% 없는 수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축소가 가능한 범위를 잘 파악하여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술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이마 축소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와 이마 축소 부작용에 대한 영상도 예전에 준비해 둔 게 있으니까 이마 축소를 계획하시기 전에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